자, 언론계의 이순신, 장용진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장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네, 자, 장 기자님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됐나요, 예, 벌써? 내년에 또 이제 우리 본격적인 검찰 개혁 또 사법 개혁, 국가 개혁의 그 큰 희망의 새해가 밝게 되는데 그때도 뭐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이걸 네. 이제 표결한단 말이죠. 네, 아마 표결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검찰개혁 법안에 공을 들여왔던 더불어민주당 4+1 협의체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돌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권은희 수정안입니다. 권은희 수정안. 권은희 네. 의원 같은 경우 지난번 패스트트랙 협상 때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민주당을 골탕 먹이려고 애를 써왔어요. 자, 네, 하여튼 뭐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만들고 수사 대상 범죄를 뇌물죄 그리고 부패범죄와 관련 있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것에만 국한시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권은희 안하고 지금 패스트트랙에서 지금 원래 이제 백혜련 안하고 네. 사실은 큰 차이를 제가 잘 못 느끼겠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마치 권은희 안이 막 중대한 수정안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디테일한 차이가 있는데 올해 이 디테일한 차이를 가지고 이걸 그 차이를 부풀려 가지고 올해 4+1 이 체제의 균열을 좀 유도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예. 일단 제가 이 백혜련 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마치 지금 얘기를 뭐 권은희 의원이 얘기를 하는 상황을 보면은 이 백혜련 안에서는 공수처가 모든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아닙니다. 백혜련 안도 기소권은 검찰에 있어요. 수사권만 공수처에 있고 기소권은 검찰에 있어요. 백혜련 안도. 다만 백혜련 안에서 이 기소권을 공수처가 가지는 것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 고위경찰관 이 경우에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검사죠.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겠다 이 뜻입니다. 네. 근데 권은희 안에서는 그걸 빼버린 거죠. 자, 이게 바로 제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위 경찰, 고위 검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게 백혜련 안이죠. 예. 권은희 안은? 권은희 안은 모든 것을 다 검찰이 다 하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소권은 검찰, 수사권은 공수처 이건 기본 구조가 똑같아요. 다만 지금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검사의 범죄, 판사의 범죄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자라고 했는데 권은희 안에서는 이걸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하자면 김학의 같은 분들은 검사가 지금과 똑같이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권은희 안의 경우는 김학의 범죄를 막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대한 차이 아닙니까 이거 사실?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인데 네. 저는 이 부분을 그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마치 권은희 안에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놓은 것처럼 그래서 자연스럽게 검사도 그 기소권 수사권이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백혜련 안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놓고 다만 검사의 범죄에 관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자 요거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치 딱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이 검찰이 가장 원하고 있는 얘기를 지금 언론이 이렇게 왜곡해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4+1 이 공조를 균열시켜 가지고 그래서 결국 구결로 가게끔 만들려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는 검사가 더 이상 검사가 지금처럼 수사를 안 받게끔 검사의 그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받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냥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자 이거죠. 예. 자, 4더하기1 공조를 깨서 결국 공수처 법안을 무위로 만들려 하는 검찰의 의도를 지금 언론이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예. 뭐 결국 4더하기1 공조로 해서 만들어진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겠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과반수가 148명인데 일단 지금 계산된 바로는 아무리 못하더라도 152석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균열이 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 공수처안 자체가 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 지금 아마 내일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혹은 그 의사당 점거 의장석 점거 이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잘 알겠죠. 점거를 한다면 그거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높기 때문이고 그걸 안 한다면은 자기들 뭔가 작정을 하고 나온 거죠. 부결시킬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 의사당 점거를 한다든지 의장석 점거를 한다면 가결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미 표 계산에서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방해를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딱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딱 가늠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막판에 와서 이렇게 딴죽을 거는지.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선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막판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 발목을 잡는지. 저는 이 권은희 의원이 이게 좀 그 정치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봐요. 사실 원래 맨 처음 권은희 안에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느냐면은 이 공수처장이라든지 공수처 차장 임명을 할 때 이 추천위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문제가 좀 사실 논란거리가 됐었어요. 근데 맨 처음 권은희 안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공수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할 때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런 사람들을 포함을 시키자고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 싹 빼고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들만 가지고 하자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을 바꿔줬는데 이제 와서 또 딱 바꿔 또 다른 수정을 낸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에 이 공수처안이라는 게 백혜련안과 권은희안 두 개가 있었는데 이 권은희안 쪽으로 많이 백혜련안이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통과시킬 확률을 높게 만들어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권은희안을 재수정안을 낸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치 도의상으로도 맞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왜 이러는지 사실 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정치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왜 하십니까? 라고 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권은희 의원은 이제 경찰 출신이고 해서 아무래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남다른 또 소신이 있을 것이고 아마도 민주당보다도 더 뚜렷한 검찰 개혁의 메시지를 흉중에 품고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보니까 완전히 우리 굉장히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정말 참.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봤다 싶은 경우가 요새 많이 드러나죠. 저 역시도 그동안에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친검 기자라고 분류를 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장용진 기자를 잘못 봤네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가 제가 이제 검찰의 입장을 많이 좀 대변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경찰이 사실 되게 큰 조직이잖아요, 검찰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통제하지 않으면은 참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역시 많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검찰 쪽 주장을 많이 좀 옹호해주고 했었는데 막상 지금까지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검찰 개혁 단계에 들어서서 이렇게 검찰이 하는 태도를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이 개혁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개혁에 딴주의를 걸겠다고 지금까지
비판 아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왔다라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점점 개혁이 임박해질수록 그 사람의 진짜 속내가 나온다. 라는 걸 저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주간에 기각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결정문에는 뭐 죄질이 나쁘다 이런 게 없었는데 언론들이 죄질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탄원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보도 자료에는 또 죄질이 나쁘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갔던 모양이죠. 아니 그래놓고는 또 뭐 구속할 만한 사안의 중대성이 없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아니 죄질이 나쁘다와 사안의 중대성이 없다 이게 어떻게 한 사건에서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인가요? 한 판사에 의해서. 저도 이게 사실 이렇게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포함되는 일도 상당히 드뭅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런 표현은 제가 종종 봤습니다만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구 영장이 발부됐구나. 근데 보니까 또 기각이에요. 이게 뭐지? 앞뒤가 안 맞구나 라고 생각했고 이건 분명히 오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밤새 계속 그 사실 확인을 해서 뛰어다니다가 아침 무렵에 제가 직접 이 김칠준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이죠. 김칠준 변호사 측에 연락을 해서 이런 내용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맞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서 직접 보내준 그 결정문 전문을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분명히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언론이 오보를 날렸구나. 뭐 신문들에서 이게 장난질을 쳤구나라고 생각했던데 알고 보니까 이 권덕진 판사, 영장 전담 판사였던 권덕진 판사가 언론한테 뿌린 그 영장 기각 사유문에는 보면은 또 죄질이 나쁘고라는 표현이 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도대체 이 얘기가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봤더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공정한 국가기능의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요약해서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앞뒤가 안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죄질이 나쁘면은 구속을 해야죠. 그런데 뒤에 보면은 구속을 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또 돼 있어요. 이 말은 결국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왔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권덕진 판사가 웬만하면은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영장을 기각하려고 보니까 주저리 자기 얘기를 좀 했어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길게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죠. 판사인 내가 정말 웬만하면 영장 내주고 싶었는데 검찰 니들이 가져온 걸로는 도저히 내가 영장을 내주지를 못하겠어 라는 말이 아니었느냐. 그 말을 완곡하게 검찰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아니 왜 영장 판사가 검사 눈치를 봅니까? 눈치 볼 이유가 뭐가 있죠? 요새 검사님들이 무섭잖아요. 그 법정에서 검사 야단을 쳤다고 검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고 그 담당 판사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예. 검찰을 욕하면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고소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몸조심하라고 그래요. 조심하라고 그러고. 예. 아니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하야하라. 문재인은 빨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멀쩡하게 잘 사는데 제가 검찰 좀 비판했다고 이렇게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몸조심 좀 하고 살아라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이게 잘못된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이 더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사님들도 몸을 사리는 거죠.
지금 정말 누가 무서운지 누가 권력자인지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는 그런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이게 이제 오늘이 2020년이라고 치죠. 네. 내년 예, 2021년 말까지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검찰총장 하시는데 정권 말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권세와 권력을 유지하신다면은, 그래서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신다면은 이 정권 무너져요. 이게 사실 또 무슨 정말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검찰이 조사용 칼춤을 춘다면은 그건 이해할 수 있다고 치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법원 가가지고 판이 그들의 수사가 무리임이 확인되고 있는 마당인데, 이대로 내버려두면 됩니까? 그냥 정기 인사철 오면은 한동훈, 박찬호 날리고 총선에서 승리하면은 그땐 검사들이 깨갱할 것이다. 이렇게 나올 일인지 싶어요. 저는 일단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첫 번째 벌써 이 공수처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고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사도 있고 합니다만, 이 첫 번째 고비는 공수처법이 통과되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미 검찰 내부에서 균열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내부에 균열이 보입니까? 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이문정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길길이 뛰던 모 검사 선배가 공수처 생기면 그리로 옮겨가겠다고 지금 말을 하더라. 그래요? 예, 바로 이겁니다. 예, 검찰 내부에서 이제 1등은 지금 잘 나가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1등하고 별로 실력 차이가 없고, 어떻게 보자면 실력이 더 있을 수도 있는 2등, 3등은 사실 좀 억울했었을 거거든요.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공수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로 가겠다라고 하는 검사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 네. 예, 이게 한 가지 있을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서 청구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최초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자, 이 과정을 볼 때 검찰 내부에서, 특히 동부지검이라든지 이쪽 내부에서도 보면은 내가 윤석열을 계속 따라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이제 거죠. 그 말씀은 뒤집어 보면은 이번 구속영장을 엉망으로 쓴 것도 일종의 윤석열에 대한 항명이라고 보면 된다, 이 뜻입니까?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네, 이런 점을 볼 때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이런 검찰 이렇게 기득권이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야 할 길만 뚜벅뚜벅 간다면, 그게 걱정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검찰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1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을 그렇게 괴롭히던 모습과 참 비슷하게 닮았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보면 양길승 비서관 사건이니 장수천 사건이니 오만 때만 사건을 다 건드렸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장수천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야인 시절에 사업 좀 해보시려다가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찬치 하다가 여기저기 돈 빌려고 했던 그 사건인데, 그걸 권력형 비리라고 이렇게 몰아갔던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에 나오는 몇몇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이랑 너무나도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때도 그렇게 괴롭히더니 전직으로 퇴임하고 나서도 그렇게 괴롭혔고, 심지어 돌아가시고 난 다음까지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이 노건호 씨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또 이게 당시인데 600만 달러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까지 준비를 하다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노건호 씨를 괴롭히려고 했었다, 검찰이.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박연차로부터 받았다는 돈 일부 중에 그 부분이 이제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 노건호 씨는 살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노건호는 처벌해야 된다. 혹은 권양숙 여사를 처벌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보수단체에서 고발장을 넣었고요. 그 고발장을 실제로 수사해가지고 배당까지 했습니다. 수사까지 들어갔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 상황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여차하면은 이 수사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세요. 지금 검찰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검찰은 이대로 두면 분명히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 윤석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실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뚜벅뚜벅 검찰 개혁, 이 제도적인 개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 재단을 털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융재주화를요. 근데 지금 이거를 알 수 있는 건 몇 달 뒤 아닌가요? 그게 통지가 날라오잖아요. 당신 거 계좌 뒤졌다 이런 거요. 6개월 뒤에는 이제 알려주게 돼 있죠. 자동으로 알려주게 돼 있는데, 네. 글쎄요, 이제 좀 그때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때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지나간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듣기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이게 그 유시민 이사장하고 이제 통화를 좀 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를 살펴보면은 네. 제가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우리 제가 들은 얘기에 법조팀장의 그 안목과 또한 그동안의 취재 경험들을 토대로 해 보았을 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무슨 뭐 감으로 이야기하거나 근거 없이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제가 공개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하고 뭐 전해 들은 얘기를 따지면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곳에서 제보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유시민 이사장이 여기저기 그 거래은행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뭐 이렇게 이게 검찰에 뭐 이렇게 수사 들어온 게 있느냐, 계좌 조회 들어온 게 있느냐 하나하나 물어봤는데 유독 한 곳 국민은행에서만 대답을 못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아니 확인을 못 해준다는 거는 뭐 검찰이 털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털었는지 경찰이 털었는지 이거는 사실 지켜봐야 합니다. 예.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거나 이 계좌를 열어보기는 열어봤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이 그 말이었어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는 네. 사실은 맞긴 한데 우리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 라는 의미죠.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뭐 KB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은행 쪽에서는 뭐 하여간 계좌를 열어봤는지 누군가가 열어봤는지 이거는 말해줄 수 없다라고 나온다. 알겠습니다. 예,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검찰의 반응이 좀 나왔는데 이 검찰의 반응이 그래요. 처음에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열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다른 혐의로라든지 뭐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로라든지 이런 거로는 열어봤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꼭 집어내니까 다시 또 입장을 바꿉니다. 네. 본 적 없다라고. 예. 그러면서 경찰이 봤을 수는 있다. 예. 라고 또 말을 바꿨어요. 예. 자, 이 과정을 볼 때 통상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스텝이 꼬이는 걸로 볼 때 검찰이 뭔가 알고 있구나. 뭐 검찰이 꼭 뭘 했다기보다 검찰이 뭔가를 알고 있구나. 나누고 이제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 자, 이런 관계로 보자면은 유시민 이사장의 노무현 재단을 털었다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검찰이 무슨 의도로 털어봤을까? 혹시 지금 알릴레오 등에서 검찰 불편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자식이 말이야 털면은 뭐 안 나올 줄 아나? 뭐 이러면서 어떤 혼쭐 낼 목적으로 그렇게 계좌를 턴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노무현 재단에 아주 심각한 비리가 있어서 인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털어본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앞에서 말씀하신 둘 다 아닌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예, 일단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지금 아마 이제 어느 정도 그게 그런 목적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외형상은 아니었을 걸로 보입니다. 다른 아마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의 뭐 386, 뭐 586, 하여튼 86 출신의 정치인 혹은 기업인의 계좌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거기까지 흘러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몇몇 군데 짚히는 데가 사실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이쪽은 사실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해온 것도 사실이고 몇몇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수사하다가 보면은 노무현 재단까지 가지 않았을까라고 짚히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지금 사실은. 예. 그 부분이 가장 큰데 차라리 검찰이 그렇게 속 시원히 얘기했다면 오히려 오해를 덜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볼 때 일단 검찰이 전적으로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뭔가 비리, 범죄 이런 것들을 털 목적만은 아니었다. 아니었을 것으로 추론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그런데 애초에 검찰은 뭐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열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유시민 이사장이나 노무현 재단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열어본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죠. 물론 이제 계좌를 터는 거는 수사상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네. 참 슬픕니다. 슬프죠. 어떤 점에서 슬프냐면은 누구나 지금 우리는 내 계좌가 털릴 수 있겠다 이런 조바심을 안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검사들이 이런 조바심이 있을까요? 누군가 자기 계좌를 턴다면 동료 검사가 터는 건데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으며. 그래요, 솔직히. 글쎄요, 그 동료 검사가 다른 검사의 계좌를 턴다면은 금세 알려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럴 걱정은 검사는 안 해도 될 겁니다. 앞으로 공수처가 생겨서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에 관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게 된다면 그런 걱정은 앞으로 하게 되겠죠. 네,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된다면 이제 검사도 계좌 털릴 조바심을 갖고 산다. 좋은 세상이 오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 뭐라고 합니까? 저 팔꿈치로. 예, 폭행이라고 봐야죠. 뭐. 제가 그 실시간 화면을 KBS 1라디오 방송하면서 봤는데 저건 명백히 폭행이에요. 뭐 옷깃만 스쳐도 폭행이라고 하는 판인데 그건 아주 그냥 때릴 목적을 갖고 휘두른 게 너무나 확실한데 이은재 의원 지난번 4월에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그렇게 또 의사과에 가가지고 팩스에 나온 거 그거 훼손하고 말이죠. 이거 지금 이 양반은 영순이에요, 영순이 지금 이은재. 글쎄 이게 참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만들어진 게 이제 국회법 중에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국회에서 이렇게 뭐 날치기 통과라든지 그걸 막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막고 그 합법적으로 이렇게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폭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겼다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정말 폭력을 행사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팔꿈치로 문희상 의장의 배 쪽부분을 계속 가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저도 배가 좀 나와가지고 좀 배 나온 사람은 그렇잖아요. 배를 건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짜증 더 나지 않습니까? 민감하죠. 좀 민감하죠. 그래서 상당히 좀 불쾌하던데 저 보는 저희가 사실 더 불쾌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은재 의원은 사석에서 보면 상당히 또 좀 점잖으세요. 약간 우아한 이런 모습도 보이셔갔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회의석상에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의 경우는 회의석상에서 점잔을 빼고 딴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풀어진 모습인데
좀 상반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반대인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같은 모습이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양반의 지난 20대 국회의 여정을 보니까 말이죠. 2016년 당시 탄핵 국면에서 탄핵 지지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에 몸담았고 네. 그래서 바른정당에서 홍준표 그 돼지발정제 맹비난을 하다가 그 무렵에 바른정당을 나와가지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더니 홍준표를 수행하고 다녀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발언이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안에서 하여간 탄핵 찬성이라는 이런 낙인을 지우기 위해서 별의별 그 파행과 별의별 그런 정말 그 웃음거리가 되는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는 행동들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게 결국 그날도 보니까 그 이 현장에서 육탄 저지하는 사람들은 탄핵 찬성했다가 자유한국당 돌아온 사람들이 다수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대개 친박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친박은 공천될 가능성이 높고 비박은 뭐 어떻게든 또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저렇게 육탄 저지조가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은재 의원은 그동안의 이렇게 행보를 보면은 이렇게 육탄 저지하는데 좀 많이 나서시기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아니어도 아마 이번에 나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예전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 그때는 민주노동당 의원이었죠. 뭐 그냥 뭐 멱살을 잡았나요? 머리채를 잡았나? 하여간 그렇게 해서 또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었고 뭐 그때는 뭐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 면책이 될 수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정말 국회 선진화법 도입에 어떤 명분을 제공한 분이 바로 이은재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총선 나와가지고 당선되더라도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일정한 정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역시 이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은 이게 직위 상실형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수준으로 보자면 그 정도 이상은 나오죠. 그 상습인데다가 게다가 상습이고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재범의 우려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형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저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알고도 묻겠냐고. 뭐 비슷한 사례로 이제 과거에 이제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하는 공중부양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 당시에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었거든요. 예.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집행유예 선고 받아도 이제 큰 건 없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글쎄 뭐 거기에 거의 비견될 만한 모습이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글쎄 형이 무겁게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이 혹시 봐주는 것은 아닐까 이 염려가 또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이게 공수처만 통과되면은 이 국회의원의 직무상 범죄는 또 공수처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권은희 안에서는 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아니라 부패 범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번과 같이 이렇게 그 폭력 행위라든지 혹은 뭐 소위 말하는 그 피의사실 공표죄 같은 거는 또 공수처 처리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부분도 좀 디테일한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백혜련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100회는 안 통과되겠지. 뭐 권은희안을 뭐 민주당이 동의하겠어요? 뭐 물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결과는 뭐 방송 나온 이후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여하간 하여간 이은재 의원으로서는 아마 지금 이불킥 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데를 뭐하나? 무효가 되면은 말짱 도루묵인데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고요. 아마 후회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계의 이순신 우리 장용진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장 기자님 새해 소망이 있다면 좀 한마디 나눠주시죠.
예,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예. 마음 편안하게 검찰 무서워하지 않게 없는 죄도 다시 보자 뭐 자나깨나 검사 조심 이런 얘기가 없도록 예,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네, 감사합니다. 네, 장용진 기자 다음 시간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